전원책의 출발 새아침. 요즘 생각도 않은 사고가 여기저기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젯밤엔 경주의 리조트 강당이 붕괴됐습니다. 어느 날 덮친 불행이라고 생각하기에 너무 기가 막히는 사건 사고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사심의 전인책 변호사입니다. 최선을 다해도 일이 뜻대로 되지 않은 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운이 없다고 합니다. 그런데 요즘 사고를 보면 대개는 인재라는 생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일어나지 않을 사고가 대부분입니다. 그 바람에 아까운 청춘들이 제 꿈을 피워보지도 못하고 생을 마쳤습니다. 2월 18일 화요일 순서입니다.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는 잠시 뒤 현장을 연결하겠습니다. UN 인권조사위원회가 북한의 반인륜적 인권침해 범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보고서를 내놨습니다. 잠시 뒤 일부에서 통일연구원 한동호 박사 연결해서 의견 듣겠습니다. 어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의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역사적 판결이 나왔습니다. 내란죄 법리를 따른 최초의 판결인데요. 오늘 2부에서 이 판결의 여파를 집중적으로 파헤칩니다.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사심판 청구 사건에서 통진당을 대리하는 이재화 변호사를 연결해 판결에 대한 의견을 듣고 뒤이어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연결해서 판결이 미칠 파장에 대한 의견 듣겠습니다. 부산 기름 유출 사고는 8만 톤 벌크선을 유류보급선이 충격에 일어난 사고입니다. 사고가 이 정도의 기름 유출로 그친 건 찢어진 구멍을 3개로 막은 2명의 해경특권입니다. 오늘 3부에서 그중 한 분인 신승용 경사를 만나보겠습니다. 매주 화요일은 문화를 울린 세상 문화포커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전인책의 출발사진 출발합니다. 당신의 베이스 캠프는 어디입니까?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면 방향이 될 것이고 계속 가야 할지 망설인다면 용기가 될 것입니다. 베이스 없는 정상은 없습니다. 세상의 베이스가 되다. 포스코. 순수하지만 깊게, 부드럽지만 진하게, 우유에 꼭 맞는 로스팅으로 더 깊은 커피향. 역시 맥심이죠. 우유를 넣어도 향이 깊은 맥심 화이트 올드 커피 믹스. 뉴스의 흐름을 짚어드립니다. 뉴스의 가치를 열어드립니다. 출발 새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이종훈 박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조간 헤드라인 이 경주 리조트 사건부터 나와 있죠. 네, 그 관련한 내용이 제일 많습니다. 이 대학생 100여 명이 깔렸다 이런 내용도 있고요. 강당이 붕괴돼서 최소 6명 사망, 20명 매몰 이런 내용도 있습니다. 근데 뭐 사망자는 아마 밤사이에 계속 더 늘어났기 때문에 이거하고 좀 차이가 있고요. 이와 관련해서 뭐 지금 계속 속보가 나오고 있는데 일부 언론들은 아마 이걸 충분히 반영을 못한 것 같아요. 예. 그래서 다른 언론들은 내라는 이석기 의원 12년 선고 사실을 지금 전하고 있습니다. 예, 이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사망자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지금 현재 최종적으로 나온 것이 몇 명 사망입니까? 지금 10명 사망으로 아직까지는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고 수습이 진행되면서 이제 사망자가 추가로 확인이 되고 있는 그런 그 상황인 건데요. 지금 부상자는 103명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 일부 매몰이 된 것으로 또 추정이 돼서 이 사망자가 더 늘어날 수도 있습니다. 이 부상 학생 가운데 중상자는 2명, 그나마 이제 경상자가 좀 많아서 101명으로 이제 파악이 되고 있고요. 119 구조대가 지금 투입이 돼서 구조 작업을 벌이고는 있는데 뭐 화면을 보신 분들도 있으시겠지만 TV로 기상 악화 때문에 이제 구조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어젯밤에 처음 뉴스 나왔을 때보다 중상자 숫자가 줄어서 조금 다행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 사고 원인은 지붕에 쌓인 눈 때문이라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이 사고가 난 체육관 지붕이 중앙부터 찌그러져서 이제 전체적으로 M자 모양으로 이제 바닥까지 무너져 내린 그런 그 상황이라고 하는데요. 무대 쪽 지붕부터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그러고 도미노처럼 연쇄적으로 이제 무너졌는데 10초도 채 걸리지 않았다고 합니다. 문제는 이제 지붕이 하중에 취약한 샌드위치 패널
이었고요. 최근 폭설로 지붕에 눈이 많이 쌓였지만 제설 작업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예. 사실은 최근에도 그 뭐 울산 지역에서 대형 공장 지붕이 무너지는 일도 있었고 이 습석이 굉장히 무거워서 예. 지붕 붕괴 가능성에 대해서 계속 지적이 있었는데 왜 이렇게 대처를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번 예. 사고도 그런 점에서 결국 안전 불감증이 빚은 전형적인 인재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습설이란 것이 이제 물기를 많이 먹고 있는 그런 눈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예. 예. 이 도로 제설이 또 안 되어서 사고 수습이 더 느려졌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119 구급 때가 이제 현장에 곧바로 출동을 하긴 했는데요. 도로도 좁고 또 제설 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현장 접근이 좀 쉽지 않았다는 거죠. 일부 소방대원은 심지어 걸어서 이동을 해야 됐다 그러고 중장비 투입이 특히 늦어져서 피해를 더 키웠다 이런 지적입니다. 예, 이 리조트는 대기업이 운영하는 리조트인데 네. 이 관리가 좀 제대로 안 됐네요. 그러게 말입니다. 이 리조트는 코오롱그룹 자회사 형태로 좀 돼 있습니다. 그래서 코오롱그룹이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고 시설도 뭐 골프장, 숙박시설, 콘도라든가 골프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 리조트라고 볼 수 있는데 이 정작 강당은 일종의 가거물로 이제 지어졌다는 거죠. 게다가 지금 뭐 시공사가 어떤 업체인지도 파악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 그러는데 시공사가 문제겠습니까? 발주사가 문제겠죠. 예.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서 금융당국이 과태료를 부과했는데 이게 또 논란이 되고 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이 금융위원회가 카드 3사에 대해서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지 않았습니까? 그러면서 동시에 이제 신용정보 이용보호법 그리고 그 시행령을 적용을 해서 과태료 600만 원을 부과를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과태료 최고 한도가 5천만 원인 금융지주회사법을 적용하지는 않았는데 이와 관련해서 일종의 봐주기를 한 거 아니냐 이런 논란이 좀 일고 있는 것이고요. 국민 전체가 피해를 입었는데 과태료 600만 원이라니 이건 도대체 어이가 없다. 이런 지금 시중의 반응입니다. 예,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뉴스 브리핑 이종원 박사였습니다. 안녕하세요. 꼴꼴꼴이에요. 신문선입니다. 페어플레이가 돋보이는 정통 시사 프로그램. 여러분은 저와 함께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을 듣고 계십니다. 어젯밤 일어난 마모나 리조트 체육관 붕괴 사고로 10명이 숨졌습니다. 밤새 사망자가 계속해서 늘어난 것인데요. 현장에서 구조작업 벌이고 있는 경주소방서 황중건 대응구조 구급과장 연결해서 현장 상황을 좀 확인하겠습니다. 황 과장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밤새 큰 고생하셨습니다. 이 마모나 리조트가 강당이 무너진 사고인데 추가 붕괴 위험은 더 없습니까? 예, 있기 때문에 저들이 작업을 하면서 예. 안전조치를 한 후에 작업을 하였습니다. 예, 사고가 왜 이렇게 커진 것으로 보고 계십니까? 부산 외국어대학교 예. 학생들이 신입생 환영회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실내에 많이 있었기 때문에 사상자가 많이 났고 그다음에 건물 지붕이 붕괴되었기 때문에 다 피하지 못하여서 이렇게 큰 사고가 났습니다. 예, 사고 원인이 눈의 무게라고 지금 보도되고 있는데 지금 문은 예. 그쳤습니까? 눈은 아직도 내리고 있습니다. 예. 지금 나온 뉴스를 보면 매몰된 학생은 더 없다고 하는데 저런 구조가 다 된 상황인가요? 예, 현장에서는 인명구조 또는 검색이 거의 완료됐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은 현장에는 남아있는 사람이 없는 걸로 판단됩니다. 예, 환자들은 전부 다 그렇지만은 예. 마지막 확인을 위해서 제2차 검색을 다시 들어가고 있습니다. 2차 검색을 하고 있는 중이군요. 예, 그건 확인을 위해서 예. 반드시 하는 절차입니다. 예, 환자들은 전부 다 이송되었고요. 예, 그렇습니다. 예, 사고가 난 지 10시간 정도가 지났는데 지금 소방대원들이 하고 있는 나머지 작업들은 어떤 것들입니까? 예? 지금 현재 소방대원들이 하고 있는 작업은 무엇입니까? 소방대원들은 지금 마지막 현장에 인명 검색을 다시 한번 하고 있습니다. 예. 이 무대 가운데 부분에서 사망자가 다수 발생했는데 이 희생자는 대부분 앞부분에 있던 그런 학생들이죠? 예, 그것까지는
정확하진 않은데 그 천장이 양쪽 끝은 좀 살아있고 가운데 부분이 무너졌기 때문에 가운데 부분에 그 충격을 받은 학생들이 사망자가 다수 났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예, 그렇군요. 고맙습니다. 계속 좀 수고해 주십시오. 예, 고맙습니다. 예, 지금까지 경주소방서 황준근 대응구조 구급과장이었습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작년 3월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대북 결의안에 따라 유엔 인권조사위원회가 구성된 바 있습니다. 유엔 인권조사위원회는 그동안 80여 명의 탈북자들을 만나서 증거 수집을 해왔는데요. 우리 시간으로 어젯밤 스위스 제네바에서 북한의 반인륜적 인권 침해 범죄를 국제사법재판소에 회부하도록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 권고하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했습니다. 그런데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은 이미 작년 중간 발표 때부터 북한 인권은 정치적 압박이 아니라 건설적 대화와 협력을 통해서 해결해야 한다. 이렇게 부정적인 입장을 밝힌 바 있어서 이번에도 국제사법재판소 제소는 거부권을 행사할 것으로 보입니다. 전문가 의견 듣겠습니다.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한동호 박사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한 박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먼저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 COI의 성격에 대한 설명부터 좀 해주시겠습니까? 어떤 기구이며 그간 또 어떤 조사를 벌려왔는지요? 예, 우선 그 COI는 유엔 차원의 독립적인 조사 기구로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그 작년 3월에 그 유엔 인권이사회 결의안을 통해서 이제 구성이 되었고요. 예. 큰 목적은 그 대규모 인권 침해가 벌어졌을 때 그 실태를 조사하는 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체적으로 그러면 인권 침해를 가했던 가해자가 누구인가에 대한 어떤 가해자 규명까지 목표로 하고 있는 그런 조사 기구입니다. 예. 그동안 그 조사를 계속 벌려왔다는데 주로 그 증거를 채취한 것이 우리 탈북자들이죠? 네네, 그렇습니다. 예. 이 유엔 북한 인권조사위가 이번 최종 보고서를 위해 조사한 내용들이 이제 공개가 다 됐는데요. 1년 동안 이제 정원 청취 그리고 한국, 일본, 영국, 미국 등에서 청문회를 또 개최했더군요. 그래서 고문과 자의적 구금 등 9개 분야의 인권 침해에 대한 증거를 확보했다. 이렇게 알려졌는데 이렇게 구체적인 증거를 통해 만들어진 보고서가 앞으로 어떤 영향력을 갖게 될 것으로 보십니까? 네, 우선 이번 그 보고서를 통해서 그 북한 인권의 9가지 침해 유형이 발표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새로운 것은 아니고요. 작년 초에 그 다루스만 유엔 인권 북한 인권 특별 보고관이 이미 보고서를 통해서 제안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번에 그 조사위원회가 한 일은 이 보고서의 내용을 보다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청문회를 통해서 그리고 심층 인터뷰를 통해서 보다 구체화하고 증거를 확보한 어떤 그런 보고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제 이 보고서가 유엔 차원에서는 이 북한 인권에 대해서 이렇게 조직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는 없었거든요, 과거에.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아주 권위 있는 보고서라고 생각됩니다. 예, 하지만 이번 보고서에는 김정은의 이름이나 장성택 등 실명이 없고, 그리고 구체적인 장소와 책임자들이 명확하지 않다고 하던데요. 뭐 그런 네네. 게 부족하다면, 예, 일반적인 피해 사례 증거만 가지고 국제사법재판소 회부가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가능하지는 않다 이런 주장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것은 북한 인권을 연구하다 보면은 나타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조사위원회 같은 경우도 이제 당연히 북한이 거부했기 때문에 가장 핵심적인 현장 조사를 하지를 못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주변 어떤 한국이나 일본이나 미국 같은 주변국에서 탈북자들의 증언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증언을 모으고 증거를 수집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고서를 보시면 어떤 국가의 책임, 보호 책임에 대한 언급이 있는데요. 대량 인권 침해에 대해서 국가가 책임을 다하지 못했을 때 국제사회가 책임을 다하겠다라는 그런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분명히 그 북한 그 정부의 책임을 거론했기 때문에 설사 이제 구체적인 실명이 거론되지 않았다 하더라도
저희가 이제 ICC 국제 형사재판소 회부에 대한 권고는 전혀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예, 이번에 그 발표된 보고서에 북한이 이제 상당히 반발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네. 지난 1월 14일이죠. 그 북한이 뭐 중대 제안 한다면서 상호 비방 중지하지 말자 이렇게 네. 얘기를 해서 그 이번에 그 남북 고위급 접촉에서도 비방 중지를 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이번에 이 북한의 인권 관련 이 문제 보고서에 우리가 우리 정부가 찬성을 하는 입장을 보인다 하더라도 이것은 비방이 아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 지금 청와대 입장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저는 이 중장기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정부의 입장이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인권 문제라는 것은 사실상 남북 관계 역사보다 훨씬 오래된 것이거든요. 그리고 이제 국제사회에서 이미 객관적인 조사를 통해서 북한 인권 침해에 대한 9가지 유형을 분류를 하고 그것을 공식적으로 이제 이야기한 상태에서 저희 정부가 참여하지 않는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이제 정부가 지금 취하는 입장처럼 그 남북 관계와 북한 인권을 구분해서 일종의 투 트랙으로 가는 것은 바른 방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이번에 그 김일성, 김정일 그리고 김정은 3대 세습을 한 인권 이 탄압 이것도 그 국제사법재판소의 제소 대상으로 발표됐다면서요? 네네. 예, 어쨌든 북한이 그렇다면 이제 또 최고 존엄을 건드린다 해서 상당히 반발할 가능성이 있는데 이번에 네네. 그 보고서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북한 인권 사항을 범죄 상황으로 봤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그러면 그 대표적인 사례가 역시 정치범 수용소로 봐야 되겠죠? 네네, 아무래도 이제 정치범 수용소로 볼 수는 있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보고서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시면 결국은 이 9가지의 그 다루스만 보고관이 구분했던 9가지의 인권 유형이 다 연계되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식량권이라든가 뭐 정치범 수용소라든가 뭐 차별이라든가 그런데 그런 것들이 그 아까 말씀하신 3대 세습 북한의 어떤 정치 체제와 긴밀히 연관이 돼 있다라고 분석을 했기 때문에 이 인권 문제가 심각하다고 볼 수가 있죠. 예, 인권위원회가 국제사법재판소에 제소하도록 이제 안보리에 권고를 했는데 결국 그 중국이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네, 아무래도 이제 그 현실적으로 안보리 상임이사국 중국이 이미 반대 의사를 표명했죠. 북한 인권 개선에는 ICC 회부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입장을 표명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는 사실상 지금 힘들다고 보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 보고서의 내용 자체에 ICC 회부가 들어간 것 자체가 이미 큰 의미를 가진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예, 이번 유엔인권위원회 보고가 남북관계에 앞으로 어떤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십니까? 저는 뭐 큰 북한이 물론 그런 그 부정적인 반응은 저희가 예상을 했던 것이고요. 남북관계 개선, 뭐 이산가족 상봉이라든가 이런 큰 흐름에는 큰 영향이 없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저희 정부도 분명히 이야기한 것처럼 이 북한 인권 문제는 국제사회와 함께 저희가 발을 맞추기로 그렇게 전체적인 흐름을 동의를 했기 때문에 남북관계는 별개로 저희가 다루게 될 것 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통일연구원 북한인권사회연구센터 한동호 박사였습니다. 제가요 틀니 때문에 불편했걸랑요. 음식을 씻거나 노래할 적에 덜그덕 걸리니까 자신감도 없어지고 근데 폴리덴트 접착크림 아유 좋더라고. 틀니를 딱 붙이니까 하루 종일 걱정이 없어요. 폴리덴트 덕분에 자신 있다고. 폴리덴트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본제품은 의료기기입니다. 2013년 쉐보레가 국내와 글로벌에서 자체 판매 신기록을 달성했다는 놀라운 소식 그리고 놀라운 혜택 최대 3년 3.9% 할부 및 추가 할인 말리부 캡티바 1.9% 할부에 최대 80만원 특별 할인까지 2014년에도 놀라움은 계속됩니다. 일부 차종 제외 2월 28일까지 Chevrolet Find New Roads. 네, 출발 사침 1부였습니다. 잠시 뒤 2부 이어갑니다. 천년왕국 신라의 수도 경주. 인구 100만 명을 넘어선 거대 도시 경주는 당시 세계적인 국제무역항이었습니다. 1500년 전 아랍과 인도, 동남아시아, 심지어 아프리카에서 온 수많은 사람들이 신라 사람들과 어울려 경주 시내를 활보하는 모습은 지금의 국제도시 서울과 다르지 않습니다. 이미 신라는 다문화 사회였으며 개방의 나라였던 것입니다. 우리 민족이 잠재된 글로벌 DNA.
이제는 대한민국을 찾는 많은 외국인들을 포용하고 융합하는 우리의 큰 힘입니다. 이 캠페인은 글로벌 뉴스리더 연합뉴스와 함께합니다. 서양 고전음악을 완성시킨 천재 작곡가 악성 베토벤. 그의 음악적 잠재력을 일깨워준 사람은 스승인 크리스티안 네페 선생님이었습니다. 네페 선생님은 지루한 이론과 반복적인 연습을 강요하지 않았습니다. 이탈리아와 프랑스, 독일의 유명한 오페라를 감상할 기회를 마련했고 어린 베토벤이 음악에 대해 더 깊이 느끼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이끌었습니다.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깨우치는 교육, 아이들의 잠재력을 활짝 꽃피우는 우리 교육의 희망입니다. 이 캠페인은 I am the key, 눈높이 대교와 함께합니다. 출근길 정통 시사 라디오 프로그램 YTN 라디오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예, 전원책의 출발 새 아침 2부 순서 시작합니다. 지금 시각은 7시 27분 50초 되고 있습니다. 잠시 광고 듣겠습니다. 도전해보고 싶은 유럽 탑10 개표 결과입니다. 프라하 스카이다이빙, 알프스 캠핑 등 쟁쟁한 경쟁자를 누르고 1위는 의외인데요. 내가 사랑한 유럽 탑10. 투표 결과는 travel.koreanair.com에서 대한항공 유럽 11개 도시 최다 노선 운항. Excellence in flight. Korean Air. 현대자동차 오너들의 휘파람 소리가 커진다. 난 주유. 난 쇼핑. 난 보험. 난 커피. 난 자동차 바꿔야겠다. 블루 멤버스 포인트로 원하는 대로 시작합니다. 자동차에서 라이프까지 블루 멤버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참조. 배우 현빈, 어쩜 그렇게 비율이 좋을까? 황금 비율이니까? 인생 자금도 황금 비율로 맞추면 좋겠죠? 그래서 시작. 삼성생명 종신보험의 세약소 골든 밸런스. 사람, 사랑, 삼성생명. 가입 시 유의사항을 꼭 확인하세요. 통합진보당 이승기 의원이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역사적 재판이 끝났습니다. 어제 수원지방법원은 이 의원의 혐의 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징역 12년과 자격정지 10년을 선고했습니다. 함께 기소된 6명의 피고인도 징역 4년에서 7년까지 모두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이번 재판은 작년 11월 12일 시작해 98일간 46번의 공판으로 진행됐습니다. 우리 사법사의 내란죄의 범죄를 정면으로 다룬 최초의 사건이라 할 수 있습니다. 비록 1심이지만 판결이 미칠 영향은 큽니다. 당장 헌법재판소에서 심리 중인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사건의 심리와 국회에 계류 중인 이승기 의원 제명안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입니다. 오늘은 통합진보당 정당해산 심판 청구 사건의 통진당 대리인인 이재화 변호사를 연결해서 이번 판결에 대한 입장을 듣고 이어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을 연결해서 입장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재화 변호사 전화 연결되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 변호사님. 예, 안녕하세요. 이재화입니다. 예, 오랜만입니다. 예. 어제 이승기 의원 내란 음모 사건에 대한 1심 판결이 나왔습니다. 이 내란 음모와 내란 선동, 국가보안법 위반 전부 유죄로 판단을 해서 징역 12년을 선고를 했는데 우선 내란 음모, 내란 선동을 유죄로 판단한 데 대해서 어떤 의견이십니까? 어제 밤에 472페이지 분량의 판결문 다 읽어봤는데요. 예, 엄청난 판결문이군요. 예, 한마디로 납득이 가지 않는 판결이었습니다. 예. 내란 음모죄가 성립하려면 내란이 일단 계획이 있어야 되는데 판결문을 봐도 내란 계획은 전혀 없었고요. 2013년 5월 12일자 강연에서 과격한 발언이 있었다는 것만으로 내란 음모를 인정을 했는데 과연 말로만 내란 모의가 성립한다는 건데 이게 막걸리 내란 음모 판결 아닌가 싶어요. 막걸리 내란 음모 판결이고요. 예. 예, 판결문 보면 결의문 한 장 없고, 예. 구체적인 계획 하나 없고, 구체적인 계획 실행이 없고, 그냥 언론에서 나왔던, 녹취록에 나왔던 그런 말로만 다 유죄를 다 인정한 거거든요. 예.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네요. 그러니까 합정동 모임의 그 녹취록과 그 이모 씨의 제보자 진술에서 소모임, 말이죠. 3명이 학습 모임 했다는 그게 전부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재판부가 아로 모임의 실체는 물론 이 의원 등 피고인들이 국군을 이제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의 실행을 모의했다. 이렇게 보아서 내란 음모를 인정했는데 어떻든 아로 모임의 위헌성을 인정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자,
그 아로 모임인데 아로 모임을 재판부가 인정하려면 아로 모임 자체가 언제 결성됐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판결문에는 하나도 설명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제보자가 지금 이른바 학습 모임, 주최사상 학습 모임은 2003년부터 돼 있다 그러는데 그거하고 5월 12일자에 130명 모임하고 인과관계가 전혀 없습니다. 예. 판결문에 보면 제보자와 한동건 피고인 등 3명이 2003년부터 학습 모임을 했다는 거하고 5월 12일자에 130명이 모였다고 하는 것이 전부인데 이것이 혁명 조직이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예. 그런데 혁명 조직이 되려면 최소한 언제 결성되고 조직의 체계가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설명을 해야 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 이걸 갖고 조직이다. 검찰은 범죄 조직으로도 기소도 못한 것을 혁명 조직으로 인정한 거예요. 이거는 예. 뭐 상상력도 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판결문 472페이지에 보면 그런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예. 제가 아직 판결문을 읽어보지 예. 못해서 예. 제가 참 질의를 자칫 잘못 드릴까 싶어서 그런데요. 어쨌든 이번에 법무부가 통합진보당 해산심판 청구를 한 근거 중에 하나가 아로 모임이 통합진보당의 핵심 세력이라는 것인데 어제 그 판결에서 아로 모임의 위헌성을 인정을 했거든요. 예. 그렇다면 이제 해산심판 청구에 영향을 미칠 것인데 어떤 의견이십니까? 우선 지금 1심이고 확정 판결이 난 게 아니고요. 확정 판결 전에 1심 판결 갖고 그걸 받아서 헌법재판소에서 사실관계를 인정하기는 어려울 거고요. 예. 그 다음에 판결문 내용을 보더라도 통합진보당의 관련성은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황교안 법무부 장관 쪽에서는 아로 활동과 진보당 활동을 동일시한다. 이제 이런 식으로 나오더라고요. 이제 그 보도를 부분은 보면. 주장이고요. 주장인데 주장을 뒷받침할 근거는 없고 지금 오히려 내란 음모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이 경기도당의 열성 당원들의 모임이라고 했는데 이 재판에서 법원이 그 부분을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검찰은 지금 당의 모임이 아니고 별도의 혁명 조직이라고 했는데 그 부분이 받아들여졌던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 형사재판에서는 법무부의 주장하는 부분하고는 대치되는 판결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그게 이제 구성원 중에 통합진보당의 당원들이 있는 거는 맞죠. 맞는데 당원들의 행위를 그 당의 기본적인 활동으로 기속시킬 수는 없거든요. 그런데 기속시키려면 당의 기본 노선에 따라서 그들이 행동했다는 것이 증명이 돼야 되는데 현재 판결문 갖고는 그런 증명이 있다고 볼 수 없고요. 만약에 검찰의 법무부의 논리로 한다면 통합진보당의 활동으로 본다면 이 통합진보당 자체를 반국가 단체로 기소를 했을 것이고 또 이정희 대표 등 당 간부를 공범으로 기소했어야 되는데 전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 부분하고 어제 유죄 재판하고 위원정당 해산 사유하고는 직접적 연결고리는 없는 거로 보입니다. 예. 지금 이제 이재화 변호사님은 이 통합진보당과 아로 모임은 전혀 다른 것이고 아로는 이제 개인의 행위다 이렇게 이제 보시는 건데 지금 법무부 위원정당 태스크포스 팀장을 맡은 정점식 검사장은 어떻든 아로 이 구성원의 행위라도 통합진보당의 주도 세력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사 기록을 다 이제 헌법재판소에 제출하겠다 이런데 수사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일정 부분 영향을 미치는 건 사실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세요? 물론 헌법재판관님들의 심정에는 영향을 미칠 텐데 이 부분도 지금 헌법재판소도 열고 증거재판주일 텐데요. 증거가 있어야 될 텐데 지금 어쨌든 제가 아까도 이야기했던 검찰이 별도의 혁명 조직으로 이야기를 했고 일단 형사재판에서도 당 조직과 별개의 혁명 조직이라고 판단을 했는데 이제 와서 지금 이 당의 핵심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핵심 세력이라고 보는 근거가 전혀 지금까지 형사재판뿐만 아니라 정당 해산 심판 청구에서 제출된 바가 없습니다.
예. 그 부분은 아마 정정식 검사장의 그냥 주장에 불과한 거죠. 예, 그냥 주장에 정국사장의 주장에 불과하다. 예. 어떻든 지금 검찰은 그렇게 보는 것 같아요. 이번 재판부도 지금 제보자 이모 씨 진술을 다 받아들이면서 이석기 의원을 RO의 총책으로 보았다. 이 검찰과 이제 재판부가 그렇게 보는 건데 이 변호사님은 그 점은 동의하십니까? 우선 제보자가 2010년도에 총책을 다른 사람은 이용대를 총책으로 했다가 2013년도에 국정원에서 이석기 의원을 총책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글쎄 제가 변호인은 아니어서 그런데 하여튼 제보자의 진술 자체를 봐도 신빙성이 없고 아마 강연할 때 지도원 등등 그것도 녹음 파일이 애매한 모양인데 지도원이라는 거 했다는 거 갖고 그렇게 단정을 냈는데 그 부분도 저는 좀 납득하기 어렵더라고요. 예. 물론 이제 이 사건은 안 맡으셨죠? 예. 그러니까 직접 이제 재판에 어떻게. 하여튼 기록은 좀 봤습니다. 예. 그래도 재판에 직접 관여를 안 하셨으니까. 상상 분위기는 잘 모르실 것 같은데. 어떤 이번에 통합진보당이 또 RO를 비호하고 모금까지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보면 이제 법무부 얘기입니다. 그런 걸 보면 통합진보당과 RO는 뗄 수 없는 관계다. 이제 이런 생각인 것 같아요. 어떤 의견이십니까? 그게 통합진보당이 기본적으로 비호한 것이 아니라 이 사건을 공안 탄압이라고 규정을 하고 그렇게 봤기 때문에 정부와 검찰의 무리한 수사 기소에 대한 비판한 거지. RO 활동 자체가 잘했다 이렇게 비호하는 건 아닙니다. 비호라는 것은 잘했다고 두둔하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예컨대 새누리당 의원들이 원세훈을 기소한 검찰을 비난했다고 해서 최동욱 총장을 비난했다고 해서 원세훈이 유죄가 선고되면 새누리당은 국정원 댓글 사건의 법적 책임을 져야 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법무부의 논리에는 비약이 많은 거죠. 예. 어쨌든 이석기 의원 사건 이제 항소심이 진행될 텐데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래서 항소심이 법리와 증거 재판을 한다면 다른 거는 몰라도 내란 업무와 내란 선동 부분은 무죄가 날 거로 봅니다. 예. 만약에 헌법재판소에서 통합진보당에 대한 해산 심판 결정이 나온다면 소속 의원들이 의원직 유지 여부가 또 관심사인데요. 헌재에서 함께 판단이 나올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우선 저는 정당 해산 결정을 할 가능성은 전혀 없다고 보고요. 이제 가사 생각하고 싶지는 않은데 위헌 결정을 한다 하더라도 우리 헌법과 법률에는 해산 규정이 없기 때문에 법률이 없음에도 헌법재판소에서 의원직 상실 결정을 할 수 없다고 보고요. 우리 독일하고 달리 우리나라는 국회에서 자격심사 제도가 있기 때문에 자격심사에서 실질적으로 위헌 정당에 이르게 한 원인을 제공한 사람만 심사를 하면 된다고 봅니다. 예, 고맙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지금까지 통합진보당 정당 해산 심판 청구 사건 통진당 대리인은 이재화 변호사였습니다. 예, 이어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 내란 업무 사건 승고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 연결합니다. 김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예, 트위터 보니까 어제 술 한잔 하셨다면서요? 네, 그거 보셨군요. 예. 정말 그렇게 했습니다. 예, 아마 한 사건이 매듭이 되었다 하니까 이런저런 생각이 나서 약주를 한잔 하신 모양인데 제가 오늘 이 방송 모두에서 얘기했습니다만 이번 재판은 비록 하급심이지만 내란죄 법리를 정면으로 파헤친 최초의 법원 판결로 보입니다. 그전에 물론 1974년에 민청항해 사건도 있고 1980년에 김대중 내란 업무 사건이 있었지만 나중에 모두 증거 조작이 드러나서 재심에서 무죄가 선고되는데요. 그런 의미에서 어제 RO 모임의 실체를 인정하고 국헌문란 목적을 인정한 것은 첫 판례로 남을 듯합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맞습니다. 예, 어제는 우리가 종북척결이라는 이 시대 거대 담론에 어떻게 한 획을 긋는 날이었죠. 사법부 판결 내용에 물론 아쉬움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당연히 판결을 존중하고 있습니다. 아주 좀 역사적인 판결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예, 이 현역 국회의원이 내란 업무 사건이기 때문에 충격파가 대단히 큰 사건이었는데 어쨌든 지금 재판부의 판단대로 아로 모임이 자유민주 질서에 실질적이고 명백한 위험을 초래하는 모임이었다면 그동안 이석기 의원이 국회의원으로서 취득한 국가기밀 이런 것도 총점검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예, 맞습니다. 아주 참 좋은 지적을 해주셨고요. 이게 이제 명백한 위험이 있어야 범죄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과연 이게 뭐 명백한 위험까지 있느냐 이런 좀 이야기들이 있었는데요. 예. 재판부는 물론 그게 이제 있다고 봤고요. 저는 이제 그 점을 좀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게 명백한 위험이 정말 위험이 명백해서 만약에 그것이 성공했다 그러면 내란이 성공한 거거든요. 예, 그렇죠. 그러면은 이석기를 법정에 세울 수가 없는 상황이죠. 예. 이런 정도로 그 죄가 중한 죄이기 때문에 이 위험성이 어떠냐는 아주 그거는 신중하게 정말 따져봐야 되는 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위험성이 있다고 본 거고요. 그리고 지금 이석기가 국회의원으로서 그동안 자료를 받아간 것이 총 30건입니다. 예. 국회에서 미래창조위원회 소속인데 이석기가 관심이 있었던 것은 국방부에 관련된 자료입니다. 네, 그렇더라고요. 무슨 네,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한미 그 대비 계획 관련된 자료, 무슨 공격용 헬기, 글로벌 호크 무기 도입을 어떻게 했냐 이런 자료 등등 이미 30건을 요청을 했는데 그래도 국방부에서는 그 중에 한 5건 정도는 이건 정말 좀 문제가 있다 해서 거부하고 22건을 제출을 했다고 합니다. 이런 것들 말씀하신 대로 다 점검을 해봐야 될 겁니다. 그래도 이미 건너간 것이기 때문에 이게 참 걱정이 좀 많이 되네요. 예. 이번에 선고 형량이 징역 12년인데 형량에 대한 의견은 어떻습니까? 예. 어제 선고하는 날 그보다 몇 시간 전에 사실은 제가 그 선고 12년을 딱 맞췄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어떤 그 인터넷 사이트에서 예상 형량이 어떨까요? 막 물어보길래 제가 댓글로 저는 12년을 예상한다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정확히 정말 맞아 떨어져서 기뻤는데 또 불구하고 나중에 그런 인터넷 거기 사이트를 보니까 뭐 제가 잘 맞췄다고 하는 뭐 잘했다는 내용도 있는 반면에 더 많은 게 왜 형이 12년밖에 안 되냐는 내용이 많았어요. 예. 그러면서 이제 일반 시민들은 아니 무슨 이런 내란 대한민국을 뒤집어 엎겠다는 사람이 12년이 뭐냐, 뭐 사형시켜야 된다, 무기징역 보내야 된다, 뭐 다 이러는데 이 내란 그 음모죄에 사형 무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차피 유기징역밖에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검찰이 20년 구형해서 그 구형량에 거의 비슷하거나 혹은 뭐 그보다 더 많은 형이 선고됐으면 더 좋았겠지만 12년 그래서 이제 아쉬움은 있지만 뭐 좀 적정했다고 본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예, 이번 사건에서 이제 제보자 이모 씨의 진술 이걸 두고 재판부하고 변호인 측의 의견이 완전히 갈려진 것 같아요. 재판부는 신빙성이 있다고 보고 또 변호인과 이석기 의원은 그 곤지암과 합정동의 아로 모임은 내란 업무 모임이 아니었다. 예, 거의 친목 모임 수준이었는데 이걸 가지고 녹취를 해서 증거로 내서 마치 내란 업무를 한 것으로 보는 것은 허구다. 이런 얘기입니다. 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이석기나 김재원 의원 이 사건이 처음 생겼을 때 그 모임 자체를 부인했었습니다. 예, 처음에 그랬죠. 예. 네. 그리고 이석기는 그 압수수색하던 당일에 어디 도망갔다 온 사람이 뭐 그렇게 할 말이 많습니까? 현역 의원이 그래 어디를 도망갔다 하루 만에 슬그머니 나타나 놓군요. 그리고 그 모임이 무슨 뭐 친목 모임이다. 또 그때 따라서 뭐 정세 설명회다. 참 갖가지 변명이 등장하는데요. 친목 모임 정세 설명회를 밤 10시에 열어서 새벽 2시까지 하는 경우가 있습니까? 이거는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다가 그 판결문에 보면요. 비고인이
난 안 했다고 부인하는 거는 그 피고인의 권리 맞습니다. 권리는 맞는데 이것이 방어권 행사를 넘어서서 법원을 완전히 속이고 사회 혼란을 조장하는 정도에 이르렀다 해서 형이 더 가중된 거죠. 예. 어제 그 통합진보당은 그 첫 반응이 그렇습니다. 이 법리적으로 내란 업무라는 것이 입증조차 되지 않았는데도 유죄 판결 내린 것은 사법부 전체가 박근혜 정권의 압력에 굴복한 것이다. 아까 그 인터뷰했던 이재화 변호사는 내란 계획도 없는 내란 업무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그 반박을 했는데요. 그 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 사건이 박근혜 정권 때문에 거기에 압력에 굴복한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요새 무슨 일만 있으면 다 지금 엊그제 경주 리조트 천장이 붕괴된 것도 박근혜 책임이라고 하고 좌파들은 이건 사법부에 대한 모독이죠. 그렇게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게 북한이 재판도 없이 그냥 막 공개 처형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북한을 추종하다 보니까 이 통진당은 완전히 지금 분별력을 상실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 그리고 무슨 이석기 개인으로 자꾸 몰고 가는데 통진당과 이석기 개인은 아주 불가불의 공동 운명체라고 봐야 되는 거죠. 예, 지금 법무부와 이 검찰 쪽에서 보는 시각이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통합진보당 이석기 아로 이건 거의 뭐 일체적 관계다 이렇게 보는 것 같는데 지금 통진당은 이건 이석기 개인의 문제고 아로도 개인의 그 문제다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문제가 정당해산 심판 청구 사건에 이 사건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하는 문제인데 법무부는 현재 그 아로가 진보당 핵심 세력이니까 이건 당연히 이 통합진보당의 행위로 봐야 될 것이고 그래서 이제 이 민주주의 기본질서에 위배됐다고 판단되면 이 해산해야 된다 이런 생각인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예, 그것이요. 지금 이제 또 이렇게 유죄 판결이 나니까 이거는 이제 이석기 개인적인 일이고 통진당 당 차원의 문제가 아니다. 이제 또 이렇게 발을 빼는 지금 양상인데요. 그렇다고 하면 처음부터 그렇게 나왔어야죠. 근데 통진당이 어땠습니까? 자기 당에 대한 조작이니 탄압이니 하면서 처음부터 끝까지 이석기에 대한 편들기를 하다가 이제 와서 발을 뺀다고 그게 됩니까? 그리고요, 지금 통진당 소속 의원이 6명인데요. 예. 이석기뿐만이 아니라 5월 12일 날 그 합정동 모임에 참석했던 현역 의원 2명이 더 있죠. 예. 그 2명에 대해서 제가 뭐라고 했다가 지금 예, 소송까지 당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따지면 지금 내란 음모 모임에 현역 의원 6명 중 3명이 참석한 겁니다. 예. 그런데도 관련이 없다, 통진당하고는 관련이 없다, 그렇게 말이 안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이석기 사건이 없었더라도 저는 통진당의 위헌성이 있어서 해산돼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 이석기 사건 없이도 통진당은 강령에서부터 활동 이런 것이 우리나라 헌법 질서와 맞지 않기 때문에 전부터 이건 해산돼야 된다고 주장을 해왔는데 거기에 더 이석기 사건이 나타나서 아주 더 명백해진 거죠. 그렇게 봐야 됩니다. 예. 말씀하신 김에 제가 의견을 좀 듣겠는데, 예, 합정동 모임, 예, 거기에 참가했던 이 국회의원, 그분들은 왜 이번에 내란 업무에 공범으로 기소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수사 중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네, 그 모임에 김미희 의원, 김재연 의원이 거기에 참석을 했었죠. 합정동 모임에 새벽까지 참석을 했었는데 이 사람들이 거기서 어떤 역할을 하고 어떻게 활동을 했는지에 대해서 지금 계속 수사 중입니다. 예. 좀 더 기다려 봐야 되는 거죠. 예,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과 통합진보당이 연대를 해서 통진당 의원이 대거 의회에 진출을 했는데요. 이 새누리당은 그래서 민주당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을 하면서 이른바 총선연대 원죄론을 펴는데 이 민주당은 이석기 의원 개인의 범죄를 결부시키는 건 종북몰이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니 종북이 아닌 거를 종북이 없어야 종북몰이가 되지 종북이라고 하는 게 무슨 종북몰인가요? 그건 좀 말이 안 되는 거고요.
지난 총선에서 민주당 책임이 큽니다. 전 지역구 200여 군데 중에서 34곳에서 이 공천 연대를 하면서 민주당이 공천을 안 했습니다. 예. 그래서 그 통진당은 7개의 의석을 확보했고요. 그때 정당 투표를 10.3%를 받아서 비례대표 6석을 가져가서 총 13석을 확보한 겁니다. 이렇게 만들어낸 것이 바로 그 민주당이죠. 13석이다. 이렇게 되면요. 정말 이거 대단한 거고 큰 문제입니다. 만약에 저 같은 이런 이제 우리 새누리당의 저 같은 이런 의원이 평양에 그 최고인민회의에 13명이 가서 앉아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 자료를 막 30건씩 갖다 내라고 큰 소리 치고 이러고 있다고 생각하면 그 평양 정권에서 이게 문제가 아니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예. 지금 이석계 의원 제명안이 국회 윤리위에 계류가 되어 있는데요. 이 빨리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도 있고 이 3심까지 기다려야 한다는 입장도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아마 민주당에서 이거 3심까지 기다려야 된다고는 차마 염치가 없어서 그렇게 말 못하지 않을까 생각되는데요. 처음에 저희가 이 제명안을 냈을 때 아직 수사 중인데 뭘 그러냐. 기소나 된 뒤에 하자. 기소라는 건 이제 재판을 청구하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재판이나 받게 난 다음에 이야기를 하자. 이렇게 얘기한 민주당 의원이 있었고요. 그러다가 이제 기소가 되니까 한 말이 없으니까 이제는 1심 판결은 봐야 되지 않냐. 그렇게 돼서 지금 이게 지금 연기가 돼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3심까지 보자고 하면 이 앞으로 고등법원 또 저 대법원까지 가면 한 1년 걸릴 텐데 그러다 보면 임기 다 끝납니다. 예. 그냥 처리하지 말자는 얘기나 다름없는 거죠. 지금 이제 시간이 거의 다 됐는데요. 이 통진당 소속 의원들 자격 문제 이게 그 앞으로 그 헌법재판소에서 만약에 해산 심판이 결정됐을 때 이게 함께 상실돼야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당연합니다. 그게 워낙 지금 이런 일이 없는 거기 때문에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에 정확한 규정이 없어서 지금 논란이 되는데요. 해석만으로도 당연히 상실돼야 된다고 보는 거고요. 그 당이 없어지는데 당 소속 의원들이 뭐 살아 있다는 것이 좀 그건 말이 안 되고요. 그래도 이걸 좀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이럴 경우에 통진당이 해산되면 소속 의원들의 자격을 상실한다는 내용으로 제가 그 법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법안이 빨리 통과돼야 되고요. 예. 이런 거 저런 걸 떠나서 이게 좀 문제이기 때문에 이 정당 활동을 정지시키는 가처분을 빨리 헌재에서 결정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시간이 다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지금까지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이었습니다. 서울우유가 아이들에게 물었습니다. 우유를 보면 뭐가 생각이 나요? 엄마 맨날 주세요. 아빠처럼 힘내줄 거예요. 완전 예뻐질 거예요. 엄마! 그렇게 행복은 자라고 있습니다. 우유는 행복입니다. 서울우유. 연아가 알려주는 좋은 물의 조건. 물 드실 땐 꼭 수원지를 확인하세요. 저는 지하 180m 천연 안만수와 드넓은 구규림이 있는 해발 680m 강원도 평창을 꼭 확인해요. 깨끗해. 강원 평창수 평창동계올림픽 공식 먹는 샘물. 지금까지 타이어 쓰고 바꾸고 쓰고 바꾸고 하지만 금호 타이어 관리받고 보상받고 관리받고 또 보상받고 이것이 한국에 없던 금호 타이어의 새로운 생각. 금호 타이어 마모 수명 보증제 생각의 무브 금호 타이어. 난 기다렸지 프로 설레는 맘으로 빛나지 이대로 멋지지 그대로 그 세상 속에 나로 난 앞으로지 프로 라랄라라 세상의 프로가 되다. LG G 프로2. 예, 출발사심 2부였습니다. 8시 뉴스 들으시고 8시 10분에 3부 시작하겠습니다. 예, 그리고 그때 경주 리조트 붕괴 사고 원인에 대해서 전문가 의견 다시 듣도록 하겠습니다.